그와 반대의 개념은 뭘까요? 예, 이걸 이제 추세장이라고 합니다. 추세장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상승 추세장이 있을 것이고 하락 추세장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하락보다는요 시장을 요 변동성 박스장이 끝나고 나면 상승 쪽으로 봅니다. 예, 상승 추세장으로 봅니다. 그거는 오랫동안 역배열 뒤에 혼조배열 그 다음에 이래 가는 게 맞지 않은 이야기죠. 자, 요 이야기와 함께 요것도 한번 볼까요? 저는 요렇게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시장은 이 산을 그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과거 시장이든 지금이나 이게 뭐 시대가 변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시장은 똑같은 짓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똑같이 반복하네요. 제가 30여 년 이상을 시장을 봐왔는데요.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하면 비유를 들면은 이게 산입니다. 그 다음에 평원을 달립니다. 그 다음에 또 산을 그립니다. 큰 산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산이 될 수도 있고 요 산의 크기는 그때마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또 산을 그립니다. 예.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평원을 달립니다. 또 산을 그립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국면인데 지금은 쭉 올라가던 산, 그 다음에 내리막길의 요 계곡, 우리가 산과 내려가는 이 계곡이라면 계곡을 깊이 팠고요. 지금은 평원, 요걸 이제 우리가 평원이랍니다. 평원. 평원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평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산이 있고 바로 옆에 딱 붙어 또 이 산이 있고 요런 것은 없더라 이거야. 이런 건 없고요. 요거보다는 산을 하나 그리면은 인터벌을 둡니다. 평원을 달리. 요걸 이제 평원을 달렸다가 그 다음에 산에 했습니다. 예, 이런 식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국면인데 하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평원을 달리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평원을 달리고 이 어느 지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어느 지점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또 물어본다면 예, 그 다음은 또 산을 하나 그릴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산을 그리려면 우선은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 국면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런 국면이죠. 금융장세. 흔히 말하는 금융장세가 있고요. 요 금융장세가 시작이 돼가지고 쭉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실적장세가 옵니다. 실적. 그래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꼭지가 언젠가는 산꼭대기에 다다르면은 이제 하산을 해야 되겠죠. 하산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역금융장세가 옵니다. 역금융장세. 그리고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 뭐가 오는데 역실적장세가 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 순서는 금융, 실적, 역금융, 역실적이라는 요 네 가지의 이 순서는 절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바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저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장세가 온다는 것은 시장에서 어떤 그 정책 당국에서 돈을 막 뿌려주는 거죠. 금리를 다운시켜주고 그 다음에 QE도 해주고 하면서 돈을 풀어주는 거죠. 왜 풀어줄까요? 예, 그렇죠. 예, 경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이제 경기가 또 한번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한번 봅시다. 경기가 나쁘니까 여기에서 경기가 나쁘면 어떻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죠. 디플레이가 오죠. 물가도 떨어지고 디플레이가 오고. 그러니까 경기도 나쁘고 물가도 떨어지니까 물가도 좀 올려야 되겠고 경기도 좀 올려야 되겠죠.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돈을 푸는 겁니다. 돈을 푸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금융장세라고 그러죠. 이해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아주 급격히 경기가 위축이 되고 물가는 뭡니까? 폭락을 하면서 디플레가 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전 세계가 돈을 왕창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뭐 예외가 없죠. 예, 왕창 풀었어요. 여기 이제 금융장사하면서 요 코로나가 왔던 시절이 바닥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쫙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이제 장사를 잘할 수밖에 없죠. 돈이 풀렸고 이제 소비가 일어나고 또 소비가 일어나니까 또 생산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게 돼 있죠. 삼성전자가 이때 사상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최고 실적을 내고 상당히 좋았죠. 이 실적 장세. 그러고 나서 영원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영원히 좋아진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꼭지를 칩니다. 시장은 꼭지를 쳤습니다. 내려옵니다. 하는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이때부터 이제 인플레가 오기 시작하고 경기가 좋으니까 화랑이니까 인플레가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돈을 또 줄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돈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예, 이자, 즉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 금리를 올리니까 역금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이제 또 흡수를 시장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즉 역금융 장사 오기 시작하니까 그럼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들의 어떤 기업 활동이랄지 또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위축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역실적이 옵니다. 요 순서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듯이 순서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봄이 오고 나면은 우리가 항상 여름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지금은 봄이죠. 다음 계절은 겨울입니까? 당연히 여름이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하나의 법칙에 해당됩니다. 법칙에. 자, 그러면 지금 국면은 그러면 다시 우리가 넘어와서 자, 요런 생각과 함께 현재는 뭔데?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현재는 역금융 장세를 끝내고 즉 역금 장세는 뭐니까 일단 금리만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이 5.25까지 올렸죠. 0%대에서 0.몇 프로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저 수준은 아마 한 여러 수십 년 내에 처음이거든요. 저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간 것은 아마 그 20년 가까이 됐지 않는가. 20년? 한 7, 8년쯤 됐겠네요. 그 이후에 저렇게 가파르게 올린 이 금리는 없었습니다. 금리를 올렸다는 거죠. 당연히 역금리가 왔는데 이 금리가 이번에 아마 지난주로서 아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거의 힘들지 않겠냐 한 90% 이상의 확률로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역금융 장세는 이제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역금융 장세는 끝났고 그 지긋지긋한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역실적 장세가 계속 진행됩니다. 이것이 이제 경기로 보면은 경기 침체. 예. 지금 경기 침체는 지금 또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경기 선행지수는 아직도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발표되는 것들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던 삼성전자 기준해 가지고 전자가 지금 이번에 1분기까지 사상 최악인지는 아닐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반도체만 놓고 보면은 적자로 돌아설 정도로 최악의 국면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실적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한 분기, 두 분기 정도는 역실적 장세가 진행이 될 거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요럴 때 대부분은 이 역실적 장세가 지금 깊숙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빠져내려왔고 그 다음에 선반영이 이제 주가 돈으로 되고 난 뒤부터는 주가는 먼저 한 6개월 정도 앞서니까 경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좀 용트림을 하려고 하는 요 국면, 즉 이 국면이 평온을 달리는 국면입니다. 요게 언젠가는 끝나겠죠. 언젠가는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저는 상승장으로 봅니다. 상승장으로 온다 봅니다. 근데 이 상승장이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빨리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 장이 올라오면은 금리가 지금 아직도 여전히 5%대입니다. 여전히 5%대입니다. 이게 한 2% 내지 한 3%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페드에서는 5%에서 당장 내린다 소리 안 하죠. 예. 근데 그거와 관계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실세금리, 실세금리라고 따로 있잖아요. 정책금리가 아닌 이 실세금리가 내려오면 되죠. 한 2%대까지. 지금 한 4% 이하로 3%, 3점 몇 프로 정도가 내려왔겠죠. 예. 이 부분이 한 2% 정도까지만 내려와도 실세 금리는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되면은 조금 풀릴 겁니다. 아마 자금들이 풀릴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부분도 경기 침체는 지금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진행됐고 우리나라의 수출은 여전히 힘들고 무역 수지는 아직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또 금융 시스템마저도 지방 은행들이 지금 한두 개씩 이제 부도가 나고 이런 국면이죠. 이런 국면입니다. 이 국면이 끝나야 됩니다. 끝날라 그러면은 금리 부분하고 경기 부분이 어느 정도 바닥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평온을 달리는 이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면 되죠.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예외 없이 순서는 이래 갑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 정책금 내릴 겁니다. 시간이 문제인데 이제 파월 의장은 뭐 올해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예, 아마 하반기 들어가서는 금리 인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쪽에서 없다 그랬으니까 뭐 없는 개별하고 가는데 항상 그랬잖아요. 파월이 그렇다면은 금리 과거에 0%대의 금리에서 금리 인상 없다 있지 않습니까? 없기는커녕 0.75씩 자이언트 스텝을 빵빵빵빵 밟아가면서 금리 인상을 저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 번 거짓말한 사람은 또 거짓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지는 않았겠죠. 어쩔 수 없었겠죠. 파월 의장이라고 뭐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금리 인하는 없다 한 말을 고지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상황이 그래 되면은 또 인상할 수도 있겠지 하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자, 요 산 그림을 잘 보시고요. 지금은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국면에 있냐? 요 국면에 있다. 요거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는 요거 차례 남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 예. 왜? 아직도 금리가 여전히 정책 금리 기준에 가지고는 5%대다. 예. 아직도 여전히 경기 침체는 지금 아직도 ing 중이다. 요 두 가지. 그러나 요 부분도 이제 한 분기, 두 분기 지나면서는 거의 해소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진단하면 되겠죠.